자, 누구나 갈등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죠. 네, 세상 일 어디 그렇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마을 혹은 또 내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 나아가 제주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 때로는 대립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희망은 있더라고요. 갈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모두 너와 나의 삶, 제주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애정에서 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고민과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뉴제주일보와 제주팟닷컴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주도가 후원해서 만드는 갈등관리 콘텐츠 몽케지마랑 푸는 것도 제주라, 줄여서 몽푸제. 오늘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제가 오프닝을 참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은 꼭 하는데 오늘 오프닝 참 많이 떨리네요. 아우 참 예. 첫 방송이군요. 첫 방송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첫 방송도 첫 방송이고 워낙 또 이 네임드 패널과 게스트들을 또 오늘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심쿵합니다. 호흡이 지금 딸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요, 우리 제주의 갈등 현안을 좀 들여다보고 그동안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한 건 또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 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한번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요모조모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1, 2화를 장식해 주실 정말 제주에서 선별된, 제주에서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울 네임드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자, 레이디 퍼스트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네네. 고명희 전 제주 여성 인권연대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네, 방송도 너무 오랜만이고요. 예. 또 이렇게 팟캐스트, 뭐 유튜브 이런 거 너무 처음이라서 예. 저도 떨립니다. 근데 대표님 그 목소리 톤이 이 종전에 이제 그 기성 방송보다는 뉴미디어 방송에 좀 더 어울리시는 약간 하이톤이셔. 네, 감사합니다. 예. 엄청나게 오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제주의 TV를 장식하는 전문 방송인. 네. 정성을 다하는 KBS 제주 총국의 오늘 5시를 장식하고 있는 자, 우리 강나래 프리랜서 MC님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제주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훨훨 날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강나래입니다. 야, 준비했어. 저 우리 강나래 리포터님하고는 또 이렇게 제가 다른 방송에도 좀 많이 인연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참 즐겁고, 제가 강나래 리포터님의 실력을 또 알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세 분에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게 질문 천재, 질문 요정. 네, 예. 맞습니다. 언제 이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훅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때는 사회 활동가였으나 얼마 전부터 공무원, 그것도 고위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소통도 담당하고 있고 청렴도 담당하고 있고 암행어사이면서도 이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국정원의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또 자, 송창윤 소통 청렴 담당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송창윤입니다. 국정원 맞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주도정의 국정원. 제가 오늘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 목소리 톤이 예. 아까 고명희 대표님과는 다르게 예. 아주 처지는 목소리라서 아이고 또. 걱정이 돼서 예. 하여튼 잘 오늘 같이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제주도정에 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예. 지금 현재 좀 약간 2% 모자란 부분들, 요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요런 불편한 얘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도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히 이제 질문해 주시고 그런 예.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잘하는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도정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줄 거는 내어주겠지만 취할 거는 취하겠다. 야, 요런 전략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저 훈남이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야, 참 갑자기 외모주의 상주의 아닙니까? 저 외모지상주의 맞습니다. 자, 강권호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의 강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좀, 예. 예, 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기 너무 오기 좋네요. 아 예, 너무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또 박사님께서 또 선뜻 또 방송 출연에 또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좀 뭔가 그동안 저희가 섭외 과정에서 2%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께서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셨거든요. 요 마지막 퍼즐을 채운 분이 우리 강권호 박사님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팟캐스트 방송 출연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방송은 처음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예. 이제 저를 섭외해 주셨다고 하니 제가 이제 큰 기대로 섭외를 하셨죠. 퍼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 생각이 됐네요.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서로의 이제 저 역할과 자리를 빛내주시는 너무너무 전문적인 분들 모시고 오늘 여러 얘기 나눠 보게 됐는데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기자님. 이 몽케즈마랑 푸는 것도 제주라. 이 네. 이름이 저를 이렇게 확 사로잡았거든요. 몽케즈마랑 많은 분들이- 푸는 것도 제주라. 네, 예. 많은 분들이 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제목을 길게 하는 게 트렌드더구만요. 이게 예, 뭐 네. 흔들리는 꽃잎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뭐 이런 거 있고, 예, 뭐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저희가 그 후보 이름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고치글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고치글라 이게 좀 싫어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예, 모 신무사의 모 선배께서 야 그거랑 말자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이 펠롱펠롱 제주. 우리 그 제주도정의 슬로건이 반짝반짝 제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짝반짝의 제주어 펠롱펠롱 펠롱펠롱 제의하는데 야 이건 너무 제주도정의 슬로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또 이제 열일 하시는 우리 또 작가님께서 네. 몽케즈마랑 푸는 것도 제주라. 예. 줄여서 몽푸제.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대표님 제목 어떻습니까? 몽푸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몽케지마랑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요. 또 오늘 그러니까. 저희 첫 의제가 또 저희 주제가 갈등이어서 네네. 이제 너무 연결되는 것이 많은 것도 같고요. 저는 고치글라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예. 이제 저희가 또 시민단체들이 이제 매해마다 또 그러니까. 제주도를 예, 한 예. 바퀴 도는 그 타이틀이 그게 고치글라죠. 또 고치글라 예. 제주 평화대행진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예. 약간 이제 또 그런 겹쳐지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는 좋습니다. 너무 단답식의 그런 답변은 제가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큰 아이한테 자주 하는 말이라서 예. 몽케지 말라고. 예.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제발 그 침대 속에 있지 말래 하면서 이제 하루를 바르게 생활. 혹시 그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셨던 건 아닙니까? 성장 과정에서. 다 부전자전이니까요. 아이고. 네. 박사님 어떻습니까? 몽푸제. 오늘 이 라임이 굉장히 예. 인상적이네요. 야, 라임이 제주도 인상적- 방송이라는 느낌도 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주제도 적절히 담아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세대 차이가 좀 느껴져요. 세대 차이라기보다 뭐 사대 차이도 좀 있고, 이건 뭐 이 장명하신 분의 또 이제 그만큼의 또 이제 레벨과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튼 여러분 몽푸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또 뭐 있죠? 알람 설정이요. 알람 설정. 이거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저 여기서는 말 못하겠어요. 여기 외워. 자, 네, 여러분. 조대구알. 여러분 조대구알. 네, 사실 이게 제가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네, 여러분 조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해주세요. 저때 구할. 예, 네. 욕인 줄 아셨군요. 아니 뭐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예.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딱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게 말이야? 방송에서 무슨 욕이야?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첫 방송이기 때문에 여는 내용으로 좀 뭔가 조금 일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갈등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 도민 사회에서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갈등하면 바로 이제 또
공공 갈등. 요게 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공공 갈등은 뭐냐? 그냥 공공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공공의 갈등이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작동되는 것이냐? 이렇게 뭐 민원, 마을 갈등, 넓게는 이제 사회 갈등까지 이게 좀 이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거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박사님을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강건호 박사님, 공공 갈등이 뭡니까 도대체? 네. 네, 갈등이란 말은 사실 다들 너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니까요. 최근 들어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갈등이란 단어가 갈등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뭐 언론에서는 갈등의 섬이다라고 그러니까 갈등에서. 굉장히 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갈등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견해나 이해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 그게 바로 갈등이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일적 영역을 차지하는 게 공공 갈등일 텐데요. 공공 갈등이라는 거는 공공 정책, 그러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공 갈등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이나 주민, 뭐 민간 단체 등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보통 이제 참여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공 갈등이라고 정의를 하죠. 뭐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갈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넓어요. 그니까요. 그렇죠. 예. 정책의 수혜자들은 대부분 다 이해관계자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 갈등이라는 게 최근에만 불거진 게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살지를 못했던 거죠. 아하.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저희가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접하다 보니 이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손쉽게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변에 공공 갈등이 굉장히 많았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뭐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것도 대부분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네. 있는 뭐 제2공항이라든지 뭐 비자림로 같은 것도 다 아실 거고요.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뭐 한라산 케이블카 같은 것도 대표적인 공공 갈등 사례라고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있겠죠. 공공 갈등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흔히 말하는 공공 갈등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역사도 깊고 이게 굉장히 좀 뭐 환경과의 어떤 가치 충돌 또 뭐 여러 뭐 국방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주민들의 어떤 살 권리 이런 가치 충돌에서 빚어지는 좀 그런 것들 지금 박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도 이제 박사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갈등의 섬이라는 이런 오명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참 들을수록 참 안타깝고 기분이 나쁜 그 워딩. 네. 네. 자 송창용 과장님, 요 뭐 물론 뭐 갈등의 당사자가 여럿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공공 갈등 하다 보니까 우리 항상 이제 그 도정 행정은 이제 한 축에 항상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공 갈등을 관리하시는 요 부서장님으로서 요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제가 지금 오늘로 지금 도에 들어온 지 딱 1년 됐는데요. 예. 1년 됐는데 퇴사를 하고 싶다.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는 그 갈등을 그 전에 저는 이제 뭐 사회 활동이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갈등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가족 간에도 갈등이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서로가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는 거지만 그렇죠. 갈등이 있다는 건 서로 욕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구에 대한 서로가 탐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그 욕구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도정에 와서 이제 좀 느낀 부분은 행정도 그런 갈등이 날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아까 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갈등의 양상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한 마을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주체의 이익에 대한 부분의 갈등이었다면 이익 갈등의 플러스에서 이제 어떤 가치라든지 이념 부분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까지 또 포함이 되면서 이제 갈등이 이해 당사자들이 명확히 있는 경우가 아닌 좀 복잡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또 행정도 이런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 간 협업화를 통해서 갈등의
직접적으로 좀 나서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갈등 현장들이 여러 갈등들이 갈등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전문가들이 컨설팅이라든지 갈등 조정가들을 저희들이 양산도 하면서 지역의 이제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하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1년을 왔는데 뭐 저를 만나서 하는 열의 이제 9분은 전부 다 아까 고재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지 않냐. 제일 어려운 일 하나 하는데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말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라는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소리가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높으신 것도 사람이니까 높은 거고 낮은 분도 높은 거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법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좀 많이 썼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도정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지금 법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맞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죠. 조례 재개정이나 어떤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역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제주도가 뭐 나름대로 파악하거나 이렇게 조금 요거는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공공관리 현안들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금 한 32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휴명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뭐 확대된 경우도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제주도정이 한 5년 정도 이런 갈등 관리들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부서에서도 이런 갈등 관리하는 노하우들이 좀 쌓이면서 어쨌든 그런 좀 저희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끼리 서로 이제 협업하면서 그래서 그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수 슬러지 관련해서 지금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저께 부서들끼리 모여서 좀 현안회의도 하고 했는데 좀 어느 정도 도정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이런 현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들이 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갈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좀 예전보다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고명희 대표님은 그래도 꽤 오래 기간 동안 이런 갈등의 어떤 이슈에 언저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같네요. 지켜도 보고 좀 어떻게 실제로 뭐 이런 어떤 이런 행정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 핸들링하려는 이런 자세들 이런 거 좀 느껴지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의 성과들이 이제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는 솔직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좀 더 사실대로 느낀 바대로 얘기해 될것 주시면 같고요. 됩니다. 아니 사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당장에 저희 눈앞에 있는 제2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사실 행정의 핸들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뭐 오늘 좀 다룰 주제이긴 하지만 또 그 이전에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갈등의 해결의 기미가 보였었는데 실제 도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자신의 그 권한 솔직히 남용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갈등의 해결에 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더 오랜 기간을 더 기다려야 했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강건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갈등의 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희는 시민단체들은 늘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전국에서 모이면 어떤 주제 이러다 보면 사실 모든 현안의 끝 지점에 혹은 시작 지점에 다 제주도가
제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아. 네, 한 번은 그래서 너무 아프다. 네, 음. 청와대에서 모 분이 오셔서 어떤 시절에 오셔서 저희 좀 제주 현안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약간 비밀리에 이렇게 약간 저녁 식사 자리를 좀 했는데 그래서 그 의제마다 만났는데 보니까 정말 모든 제주 모든 현안이 뭐 제주공항, 강정 두 가지만이 아니라 뭐 영리병원도 있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제주에 이미 제주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잖아요. 예, 항상 그렇죠.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은 일상의 경험에서 계속 맞닥뜨리는 문제. 그렇죠. 나의 삶의 네.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고 그게 곧 나의 일상의 안정과 결부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고 있나 뭐 도정이 어떻게 핸들링을 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저는 아니다. 아직은 모자라다. 아직은 많이 모자라다. 많이 모자라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이따 하시고요. 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우리 구명희 대표님께서 지금 제2공항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 이게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의 가장 큰 갈등 이슈는 이제 강정의 해군기지였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제2공항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중에 이제 그 국토부의 기본 계획 고시가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게 주민 투표가 과연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뭐 어떤 나름대로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 있다가 결국 이게 도정에서는 어쨌든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어쨌든 국토부 자체가 일단 못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면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주민 투표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어쨌든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 아니다. 이미 의견 수렴은 충분하고 더 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서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여기서부터 아무래도 좀 불꽃이 튀길 것 같습니다. 요거 그러면 어느 분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가 뭐 네. 고명희 대표님께서 먼저 선빵을 날리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네. 선빵을 내가 공격형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주민투표와 의견 수렴이 마치 항상 우리가 이 갈등, 이 제2공항 갈등과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현안에서는 주민투표 실시와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을 제출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 주민투표도 의견 수렴의 하나의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투표와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대립적 관계로 놓고서 어떠한 것의 갈등의 해결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방식도 그렇고 도에서도 어쨌든 이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대립하고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아니라 이제 의견 수렴을 소위 이제 경청회라고 하는 과정을 또 원래 초에 거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청회 과정 안에서부터 계속 주민투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경청회에서의 들어온 의견들 중에 어떤 의견이 올라갔느냐, 어떤 의견을 좀 더 국토부에 좀 더 간절하게 제시가 되었느냐, 좀 더 도민의 의견이라고 표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주민투표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일 수 있겠다. 현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2공항과 관련해서 계속 지역 갈등들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성산 주민 간의 갈등이라고 보여졌을 때 이게 성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 도민의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어쨌든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수의 의견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 투표의 요구는 어쨌든 정책은 국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국책 사업이 실행되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거주인들에 대한 어떤 의견과 이런 것들을 사실 반복시키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갈등의 증폭은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요구하는 이제 비상도민 회의 측에서는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투표의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오든. 그러니까 찬성이 높게 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꼭 찬성에 자신이 있어서 찬성에 자신이 있어서 뭐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팽팽한 의견이 5대5, 5대5, 뭐 4.5대5, 5.5대5 이런 식의 이제 팽팽한 의견을 주고받는 갈등일수록 사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결정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다른 방식의 하나의 방법적인 것으로 좀 주민투표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주민투표 부분은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이 공항에 처음에 이제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라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2월 달에 나왔는데 시민사회단체 연대에서 중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한하게 하고 환경부에 이게 부서에서 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이제 제출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도의 의견을 계속 패싱을 했습니다. 뭐 온희룡 국토부 장관도 직접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주민투표 못한다고 했고 그리고 주민투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우리가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주민투표한 사례라든지 이런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제가 직접 우리나라에서 갈등 전문가라고 갈등이 국무총리 산하의 갈등 그 산하에 이제 그런 갈등 관련한 단체들이 한 5개가 있습니다. 5개씩이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는 아니고요. 국무총리에서 어떤 인증한 갈등 전문 기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 전문 기관에 있는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한 10분을 제가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민투표에 대한 자문도 좀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은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분도 계셨고 주민투표는 지금 하기에는 답이 없다, 늦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전문가들조차. 또 어떤 분은 찬반의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갈등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답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 주민투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는 진행했었고요. 근데 전제적으로 또 주민투표가 이 국정사업인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그 주무부서 장관이 도에 요청을 했을 때 도에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청을 했을 때 하는데 이 주민투표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주민투표 부분에 참고할 수 있다거든요. 주민투표에 따라서 한다가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국토부가 원하지도 않는 부분이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투표가 예를 들어서 단 1%가 더 나오더라도 찬성이든 반대든 그때 찬성한다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동굴의 문제라든지 어떤 의혹이 가는 부분은 그러면 주민투표가 됐는데 의혹이 가는 부분이 나와도 그러면 공항을 지을 거냐가 또 이제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정에서 그 정리를 했던 부분은 주민투표 부분에서는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데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 해서 선관위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개인정보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할 수 있는 선관위는 법적인 선관위면 자기네가 다룰 수 없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도가 직접적인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니까 우편물 발송이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여론조사나 공론화인데 여론조사나 공론화는 그 전에 진행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논쟁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사님이 이제 종합해서 이제 발표하셨던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연대에서 제기했던 어떤 5가지 이슈 그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구조 어쨌든 도민회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투표보다는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은 도정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다는 거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개인적으로 뭐 어떤 사담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기자들한테도 기자간담회도 정확하게 말씀을 했고 도민회의에서도 면담을 그 국토부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점에 도민회의에서도 한 2번 면담을 했었고요. 예, 예. 찬성하는 단체도 해서 면담을 지사님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면담을 했고 그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그래도 행정의 책임자를 믿고 또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남겨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강건호 박사님, 네. 저희가 선거를 할 때는 0.75% 요것만 차이 나도 당락이 결정이 되고 심지어 조합장 선거에서는요 한 표 가지고도 네. 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뭐 물론 나름대로 조금의 후유증, 뭐 비스듬리한 건 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 시스템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뭐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주민투표 같은 그런 이상한 좀 후유증 같은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나지 않나라는 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 여론조사나 주민투표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효용성이 있는 방법입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박사님이니까 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대의민주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그리고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모두의 의견을 다 녹여내서 최선의 의견을 도출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그게 너무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니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대안을 선택을 한 걸 텐데요. 어떻게든 이 투표든 뭐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결과물을 저희가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방향은 하나니까, 예, 목적지는 예. 하나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승자 독식 의 체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주민 투표를 한다고 쳐서 30%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뭐 60%가 동의를 했다라고 치면 그럼 제주도민의 몇 프로가 이거에 찬성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주민 투표라는 게 분명히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도 뭐 제주도에서 뭐 주민 투표를 하는 게 뭐 효과가 뭐 강제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민 투표법에 의한 주민 투표는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 국가 정책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지자체 장애에 대한 주민 투표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강제성이 없다라고 말하신 건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부여가 됩니다.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주민투표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해서 예. 주민들이 의견을 해서 이걸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합시다라고 하면 이 제도의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사무는 여기서 제외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또 8조에는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안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 요구할 수 있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대한 중앙 이제 기관장이 하는 것 2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효과도 전혀 달라요. 지방자치장은 24조에 주민투표의 결과가 확정되면 투표 결과를 반드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떻게든 그 의무조항이 결과에 따라야 있습니다. 된다. 네. 예, 예. 강제성이 있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법 8조에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요. 네, 국가사무는 예외로 한다. 그 다 입법 취지가 있을 건데 그게. 그러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가 전체적인 사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국가주의의 병폐일 수도 있겠죠. 중앙 집권 하에서 지방 국가가 하려는데 니들이 뭘 요런 느낌이라는 그런 거죠. 부분에서 예. 저게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갈등 나오는 대부분 국책 사업에 갈등 나오는 부분이 그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 아까 뭐 꼭 주민 투표를 떠나서 어쨌든 이 투표는 아까 박사님도 했지만 이건 최후의 수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냐하면 다수결이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저는 별로 다수결을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십니까? 왜냐하면 예. 어쨌든 소수는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예. 소수를 배려한다고 하지만 다수결은 맞습니다. 힘이 센 구조가 이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어떤 갈등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가 5%가 반대하더라도 그 5%의 말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95%가 틀릴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다수결로 갔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어떤 공론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아까 스웨덴이나 어떤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런 공론화했던 여기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지금 제주에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국도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을 크게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숙해 가면서 그 나라 왜냐하면 스웨덴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을 건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 맞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들이 생기는 거고 제주도 저는 다른 지역에서 갈등 전문가나 이런 분을 만날 때는 거꾸로 제주를 부러워합니다. 제주는 어쨌든 지금 과거부터 끊임없이 갈등이 났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더라도 이 안에서 지금 해결하든 뭐든 간에 이 섬에 그렇죠, 그대로 살고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또. 여기 네. 싸우다가 다른 데는 싫다고 해서 전라도 분이 충청도로 가거나 서로 가든 제주도는 제주도 안에서 맞아. 쌓아도 그대로 지금 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4.3이라는 부분도 알고 보면 엄청난 큰 갈등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간이 걸렸지만 해결해 가는 거고. 도민 사회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다. 아니 훈련이 되니까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음. 제주의 어떤 그러니까 제주인의 어떤 정서에 녹아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주만의 어떤 정체성들이 저는 계속 확립해 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해군기지나 제2공항이나지만 이거 이상 더 큰 갈등은 이제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래야 되겠죠. 네, 나올 수도 네. 않고, 근데 이제 저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혜로울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과장님께서 이 얘기해주신 이제 제주도민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정, 우리의 나름대로 어떤 집단지성의 훈련,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가요? 근데 저는 잠깐 거기서 네. 저는 사실은 저는 아니 그냥 제 의견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네. 제주도민 아까 4.3을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제주도민이 선택하는 방식이 많은 부분이 참 침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러거나 혹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중도의 입장만 계속 고수하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에 이러면 중도 비율이 다른 지역의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침묵은 동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주 사회가 제주 사회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을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침묵되어지는 목소리들은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대규모는 아직 이제는 좀 대규모 방식의 개발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제 두 분에서 이제 합의에 이르는 이런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네. 자, 아무튼 요 나름대로 그 우리의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네. 공론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도민 참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또 고명희 회장님께서 이 공론화 과정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참여를 하신 선수시더구만요, 또. 부끄럽습니다. 아니 보니까 그 영리병원을, 그러니까 이 외국인 영리병원 지난 도정에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쟁점이 됐었고, 사실 이게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던 건데, 이게 지난 도정에서 이게 실제로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좀 이게 논란이 커졌었죠. 그런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그 도정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요 내부 분위기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결과와 실제로 정책을 담당하는 이 정책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완전히 이게 달랐거든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뭐 이것만 네. 가지고 3박 4일 우리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영리병원 정말 첨예하게 대립했었던, 사실은 첨예하지는 않았어요. 도민의 의사는 처음부터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도입 반대가 뭐 제주 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건 명백한 거였고,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이다 아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한 쟁점에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죠. 공로조사 과정 안에서도 제가 행정하고 계속 싸웠던 공로조사위원회 안에서도 사실 이 영리병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도에서는 계속 녹지국제병원으로 계속 용어를 썼습니다. 영리병원이라는 그렇죠.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 영리병원 위해서 쓰지 마. 영리병원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모 변호사님은 뭐 그게 왜 영리병원이 법에도 없는 명칭을 쓰고 있냐 뭐 이런 것까지 저희 계속 그래서 한 3-4시간 동안 토론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두고 있는데 이게 영리병원으로서의 개원 허가냐 아니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쟁점 안에서 저희 이제 공론조사위원회 안에서도 허가해줘야 된다, 불허해야 된다 이 입장. 에 대한 이제 찬반이 상당히 쟁점이 됐었고 위원회 안에서도 계속 갈등 구조로 갔습니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그렇죠. 저희도 그 안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8년도 이게 시작이 2018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5년이나 지났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구만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 오죽했으면 끝나고 나서 덮어놓고 사실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사안이기도 했어요. 그 저희 4월에 입촉을 해서 10월 아마 그날이 10월 9일인가 뭐 이랬나? 10월 며칠이었나? 10월 3일인가 이랬어요. 10월 3일 날 2차 마지막 수기 토론을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아마 바로 다음 날 발표를 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권고안을 발표를 바로 했죠.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정말 예를 들면 제가 그걸 이제 찾아보았어요. 그때 당시 막 서로 뭐가 있나 막 찾아보면서 다시 막 그때 떠올리고 막 이런데 예를 들면 도민 설문을 하는데 막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도민 설문 문항에 당연히 저희 영리병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라고 봤는데 계속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병원이라고 쓰지 마라. 영리병원으로 허가하는 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저희 한 3-4시간 토론을 경론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2가지 안으로 뭐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그러면 하나의 안은 또 다른 안은 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그러니까 이 될 자를 넣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문항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저희가 정말 쉽게 공론조사를 시작한 게 도민 배심원단 모집 과정 안에서도 찬반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배정을 할 건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또 중도 입장도 상당히 비율이 높았고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더 배정하는 방식 연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200명을 모집을 하고 사실 저희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신청해놓고 안 오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또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저희 OT를 하는 날 198명인가 그래서 거의 다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시작이 되었고 OT와 동틀어서 1차 이제 수기 과정 그리고 2차 수기 과정을 하루 종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 안에서 또 그 과정 안에서 녹지병원 측이 중국에서 와야 되니 직접 참석이 불가능하니 대리인 측으로 이제 JDC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 저희 이제 반대 측에서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각자의 입장을 계속 찬반 토론을 계속 해나가고 거기 과정 안에서 에피소드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JDC가 제주도 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JDC 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JDC가 제주도 게 아니라 국토부 거다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와서 아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땅 팔아서 얻은 수익을 제주도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역까지 막 그 토론회 과정 안에서 막 공개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때까지는 불충분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공개가.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도민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반대 여론, 찬성 여론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이 확장됐을 수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 공론조사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확실히 이렇게 민첩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밀접하게 정보가 더 되고 또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확실히 인식하는 과정들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불허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이제 불허에 대해서 이제 권고로 결정문을 냈죠.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게 시작될 땐 저희 처음 모여서 회의할 때는요. 이미
녹지국제병원, 녹지그룹의 병원 허가를 냈잖아요. 네. 도가 그렇죠. 허가해주고 네. 건물 다 네. 올라갔는데 이제 이제 와서 와가지고. 허가해줘도 되니 아니니 이거를 묻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계속 질문해서 예. 공무원들에게. 그거에 대한 재판이 원래 끝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계속 그걸 묻는데 이제 아마 이건 뭐 제 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들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들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이런 거죠. 원자력도 했는데 공론조사에서 찬반이 뒤집혔다. 예, 예.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 공무원들 그러니까 원희룡 도정은 약간 이게 좀 나름대로의 찬성이 많을 줄 알았던 거지. 찬성으로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아, 것이다. 아. 라고 하는 나름의 포석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런데 어쨌든 왜냐하면 그게 저희 수기 참여 과정 안에서도 저희 공론조사위원들에게 계속 언질하는 방식이 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무죄 제기를 했었던. 그런 게 있었구만요. 그럼요. 또.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2월에 그해 2018년 12월에 원희룡 도지사가 전격으로 발표를 하죠. 이제 조건부 네. 허용으로. 그때 우리 뭐예요? 위원분들 반응 어떠셨습니까? 저희 그래서 예, 예. 네. 황당을 넘어서서 되게 분노를 막 그 단톡방 안에서 단톡방에서 네. 단톡방이 아주 그냥 뜨거워졌군요. 네네 도대체 예. 그래서 해명해라 네. 공론조사위원들에게 해명해라 우리가 1년간 어쨌든 해서 정말 끊임없이 회의를 하면서 이걸 진행해 온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막 일단 우리를 이랬죠. 좀 납득시켜봐라. 그렇죠. 예. 우리가 납득이 돼야 도민사회도 그러니까.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거에 일도 없었고 예. 다만 저희 원래 활동이 백서까지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백서 거부다. 백서 만들지 마라. 공론조사위에서 권고 내린 결정된 수기 참여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 도지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거부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백서가 나올 수 있느냐? 공론조사위원회 이름으로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백서 만들지 말라고. 이런 멋진 이 도민사회의 집단지성을 네. 발휘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진짜 어떤 그동안의 과정과 절차 어떤 이 진행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백서로 묶어가지고 했으면 이게 정말 이게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런 겁니까? 백서는 도정은? 끝내 못 만들었으니까. 못 만들었죠. 예. 왜냐하면 만들 수가 없었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그게 승인이 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도에서는 계속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은 보고서 정도는 만들었겠지만 그건 보고서가 있어야 하니까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백서는 제작되지 않았죠. 그렇군요. 네. 네, 제가 들으면서도 살짝 의아한 부분이요. 이렇게 도민들이 직접 시간도 들이고 비용도 들여서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합숙도 의견을 하셨을 아니 걸요. 합숙은 안 했습니다. 합숙은 안 했나요? 저희 합숙을 요구했는데 네. 합숙은 안 된다. 합숙은 안 했던 걸로. 네. 네, 이렇게 도민들이 직접 시간이랑 비용을 투자해서 의견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당연히 반영을 하고 수용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책공고안이 10월 4일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입장 발표가 수용이다 거부다 어떠한 말도 없다가 갑자기 12월에 조건부 그러니까 내국인 진료는 못한다라는 조건부 한 줄 달고 냈고 결국에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못하는 게 어딨냐라고 또 그게 행정소송을 냈던 그렇죠. 거고 조건부 승인을 했으니 그럼 개원하시오라고 한 거잖아요. 12월에 1월 1일부터 3개월이 지나서 개원을 안 했죠. 녹지병원이 왜냐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와 별개로 이제 개원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개원이 안 되니 도에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취소 허가를 낸 거죠. 강구로 박사님. 네. 아니 이게 보면은 아까 이제 그 기존의 이 어떤 편향된 정보, 단편적인 정보가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이게 제대로 소화돼 가지고 전달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찬반 또는 어떤 이거에 대한
이 도민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뭐 물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필요하지만 진짜 이게 이 우리 지역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문제라면은 굉장히 저는 이게 좀 활성화되어야 장점이 있는 된다. 거죠. 이렇게 네. 되는 거 보는데 이거 뭐 안 받으면 끝인가요? 이거는 그러면? 사실 이런 제도들이 예.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과정 안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결정으로 내려졌을 때 원 상태로 돌아가고 나은 방향으로 방향을 다시 잡는 것보다는 예, 예. 기회 비용이 덜할 수 있다라는 어. 취지에서 사실 이런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예, 예. 해요. 네. 그리고 행정이 사실은 이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이제 대표자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는 게 옳은 방향이었던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제주도에서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라는 걸 제정을 했고 예, 예.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수기형 정책 개발이라는 용어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들불 축제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 예. 제도가 계속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이제 수기형 정책 개발 방법들을 이제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제도 안에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원탁 회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배심원단. 네 배심원단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공론조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제도들이 지금 운영이 쭉 되고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민투표 아까 말씀드린 주민투표법이랑은 좀 다른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제도라고 보아야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주민투표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정족수 흔히 말하는 주민들 몇 명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준이 훨씬 낮은 거죠. 예, 예, 대신 예. 차이점은 주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행정적인 조치를 도지사가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지금 제도에 권고안이 뭐 나오게 되면 도지사가 이걸 수용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권고여서 그래요. 예, 권고.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막판에 보면 막 네거티브들 난리치지 않습니까? 네. 뭐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뭐 누구 후보에 누가 뭐 했다더라. 유권자들이 이걸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예. 언론이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게 바로 이제 왜냐하면 뭐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네. 바로 투표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들은 강제력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충분한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정말 이게 고생을 네. 얻은 이 옥동자 같은 이 우리의 공론조사는 강제성이 없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너무 과거에는 정보가 모자라서 저희가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하도 이제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니까 정보는 넘쳐나요. 네. 대신 이 그러니까. 정보들을 네. 적절히 검증하고 이제 의견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이제 제도적인 장치나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 수기형 이제 정책 개발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안에서 분명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돌아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시간을 들이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이제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사님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도를 선호합니다. 저도 이런 방식이 예, 예. 다양한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했었고 그리고 제2공항 관련한 여론조사 그렇죠. 방식으로 예, 예. 공론화를 했었고 이번에 들불 들불 축제. 축제였는데 네. 예, 예. 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쌓여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일 여지들이 그 수기 조례도 거의 제주만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게 네.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지만 88년도에 예. 제정이 돼서 이번이- 영리병원이 첫 사례였던 거예요. 음. 제정되자마자 저희가 영리병원. 예. 청원을 만들어. 그때 이상봉 도의원님께서 네네네. 아마 네, 예, 맞아요. 발의를 네. 하셨던. 그 다음에 예. 이번 들불 축제가 될 건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네. 뭐 상설화되면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이제 또 행정기관의 이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상설화 어떤 이슈가 됐을 때 되면 아무래도 도민 의식들이 한 단계는 왜냐면 이 아까 이제 영리병원 올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고 논의하고 하는 자체가
시민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수기형 정책 그 결정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들불축제 얘기가 나오는데 원탁회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들불 축제 원탁회의에 또 우리 또 고명희 대표님께서 또 들어가셨다. 이 정도면 뭐 거의 공론화 전문가. 아, 예. 그러니까요. 네. 제가 네. 어떠셨습니까? 그 들불 축제는 청구인이 공론조사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원탁회의에서 저희 이제 제주시에서는 원탁회의, 공론화 원탁회의, 뭐 운영위원회 이렇게 좀 네. 구성을 해서 제가 거기 좀 참여를 했고요. 예. 그러게 이게 들불 축제도 사실 그 폐지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받아서 또 청원을 냈던 거였고 청구인 측에서는 했는데 사실 또 그 운영위원회에서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또 왜냐하면 사실 들불 축제 폐지는 도민사회에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지만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병원 때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리병원 녹지그룹과 JDC가 분명하게 명백하게 그 주체가- 당사자가 있었던 음, 거예요. 음. 근데 행정이 당사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정책에 있어서. 아, 네, 어. 그래서 이 들불 축제를 할 때는 제주시가 주체로 해서 공모를 하고 이런 방식이 아, 이게 되는 미세하게 거잖아요. 좀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네네. 이게. 그래서 제주시가 여기 어. 당사자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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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냥 제주시는 도민사회가 결정한 걸 이제 결정한 걸 수렴해서 네.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반영할 거냐를 가져가야 되는 여기는 중간자가 되는 중개자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이제 행정에게. 그럼 누가 할 거냐 찬성. 폐지 네. 폐지 말고 유지는 그러니까 들불축제 유지 측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래서 상당히 행정에서도 그리고 유지를 예를 들면 관광협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관광협회를 데려올 수도 없고 네, 뭐 네. 음. 상인연합회를 데려올 수도 없고 뭔가 이 들불축제 그렇다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안에서 사실 그게 어쨌든 이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으로 진행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한계가 전 첫 번째 한계가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게 공론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찬반의 논쟁이 있는 찬반의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불 축제의 재생을 위한 들불 축제 혹은 재구성을 위한 뭐 축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뭐 예, 이런 예. 것으로 이제 원탁회의를 한다면 좀 달랐겠지만 네. 명백하게 폐지에 대한 청원이었었기 때문에 폐지와 유지라고 하는 양쪽의 입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어떤 각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웠던 구성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저는 이번 원탁회의는 좀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제주시가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탁회의,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오고 이게 원탁회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원탁회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서 원탁회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 이제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안에서 어쨌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와전돼서 예산과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약간 와전돼서 이제 뭐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서 예산이 더 늘리면 되지, 시간을 더 하면 되지, 더 여유 있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건 되게 초스피드하게 결정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짜야 되는 시기하고 시간의 촉박성이 또 예, 있었구만요. 예, 독특하게. 예, 그래서 그걸 한 2달 안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한계들을 그 예산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물론 이 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하나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사실 예산을 빨리 예산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행정에서는 네.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 좀 그게 더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하냐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좀 여유 있게 가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이게 사전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단을 그러니까요. 위해서 사전 네,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ARS로 돌리는 게 있고 우리가 유선, 무선 이런 방식을 혼용을 하는데 무선으로 하는 건 선관위에서밖에 관리를 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번호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제주도가 제 연기병원 할 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면 우리가 보통 전화번호 가운데 자리에
예전에 우리 세 자리에서 가운데 네. 네 자리를 바뀌면서 네. 가운데 자리에 지역 형성을 했죠. 6구 그렇죠. 사류. 예. 제주도는 앞에 사로 시작하면 제주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은 네, 네. 무작위로 가지만 초기에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바꾸면서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들 추출해내 가지고 이제 돌리면서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이런 걸 다 하려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없으니. 우선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그런 한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원터케이를 통해서 여기서도 또 사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영리병원 때와 마찬가지로 찬반, 중간, 입장 이렇게 좀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편차가 크면 찬반의 여론이 편차가 너무 크면 사실 원터케이 해봐도 게임 하나만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전 여론조사를 좀 비율을 보고 저희가 좀 중간 조정을 좀 해서 그래 중간 입장이신 분들이 좀 더 어떤 변화를 주는지 좀 보고자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의 가중치를 좀 예, 뒀죠. 그런 가중치를 식으로 둬서. 가중치를 좀 두고 비율을 했는데 이게 너무 촉박하고 너무 좀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성비라든지 뭐 연령비라든지 이제 거주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보니까 저희도 그 자리에 가서 봤어요. 원터케이 자리에서 가서 보니까 연령비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약간의 디테일의 문제가 있었구만요. 보이는 이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서 업체에 좀 문의를 했던 업체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공고문을 쓰려면 업체하고 같이 또 예, 예. 어떤 현황들을 보고 받아야 되니까 예. 그 과정 안에서 좀 이제 모집단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 참여에 대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권고 안에 그런 부분들 좀 명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의미한 변화들이 그러니까 찬성과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유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사전 인식 조사에서 유지 의견이 56.7이었고요. 예. 폐지 의견이 31.6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보가 11.7. 근데 원터케이를 통해서 변화된 지점이 유지 의견이 50.8. 그러니까 56.7에서 50.8이니까 거의 한 조금 6% 정도 줄었네요. 줄었던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비율이네요. 그래서 유의미한 변화를 좀 보였고 실제 이제 그날 토론에서도 그 유지 쪽에서 나오신 이제 교수님들이 관련 이제 발언 발표 속에서도 이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축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했고 이제 다른 국가의 이제 이런 들불 축제와 관련 비슷한 유형의 축제들이 이제 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민 참여형 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설문 문항에서도 찬성 반대만 넣는 게 아니라 뭐 찬성한다면 좀 어떤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냐 이런 문항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더 생태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주민 참여형으로 좀 더 고려해야 된다는 것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다수의 의견이 나왔어서 제가 공고안에서 좀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유지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2024년에는 일단 진행을 하지 않고 내년에는 진행하지 않고 좀 더 그런 과정들 주민 참여와 관련된 들불축제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 좀 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좀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원탁회의도 그렇고 우리 수기형 정책 토론도 그렇고 뭐 이게 딱 정답을 내리고 이걸 뭐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상황이라든가 이게 또 정치적인 지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도 자체를 무위로 돌릴 상황은 또 아니다. 그 시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제주 사회 그리고 어떤 이 갈등을 대처하거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딥하게 들여다보는 우리의 실력은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성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등을 풀기 위한 우리 이 도민 사회의 수기를 거치는 제주도의 노력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스스로 주인임을 깨닫고 이런 시간들이 또 차곡차곡 쌓이면서 진정한 또 우리 제주 도민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다음 순서는 제주도의 공공 갈등 해결 노력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중에 좀 괜찮은 것도 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자랑할 시간도 한번 좀 드려보고 앞으로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